단무지. 새콤달콤한 단무지 한 조각이면 입안 가득 잃었던 입맛이 살아납니다. 오랜만이다. 그리고 단무지만한 머리에 씹는 느낌이나 이런 소리를 가진 식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에 단무지는 단무지 때문에 섭외된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중국 음식엔 단무지죠. 무조건 있어야지. 단무지는 맛의 자극을 줄여주고 소화까지 촉진시켜 모두가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단무지 없이는 김밥도 제맛을 내기 힘듭니다. 라면. 그렇다면 단무지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혹시 이런 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단무지무는 따로 있습니다. 늦가을에 재배하는 이 단무지무는 몸매가 길고 얄쌍하며 조선무보다 수분이 더 많고 달콤합니다. 단무지무를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이 뭐 진짜? 그 무 자체가 인삼을 한 400배 증폭시키는 냄새는 단무지예요. 기발하시네. 쓰겠죠. 아우 인삼 먹는 기분이에요. 정말 단무지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단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십니까? 질문. 무에다 그냥 식초에다 물을 팍 담그면 단무지. 그걸 딱 절여놓고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거 툭툭툭툭툭 썰어갖고 그게 단무지죠. 무를 설탕, 식초, 소금에 절인다. 우리가 먹는 단무지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저게? 물, 여기까지? 뭐야 저게? 여기까지? 물, 저게 다 들어가요? 단무지 만들 때요? 네, 여러분이 드시는 단무지에 이것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하얀 가루들 속에서 단무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색소도 있고.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식품 첨가물로 절인 단무지. 어우, 짬뽕. 여러분들이 평소 즐겨 먹는 단무지 그동안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럼요. 이젠 제대로 알고 드십시오. 단무지 만드는 과정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펀지가 직접 만듭니다. 지금부터 천연 단무지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첨가 단무지의 재료는 단 3가지. 식초, 설탕, 소금. 네, 저는 지금부터 첨가물을 첨가한 단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판 중인 단무지에는 소금, 사카린, 정제포도당을 비롯해 사카린? 무려 13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와. 무첨가 단무지와 첨가물 단무지 3대 13.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물을 절일 조미액부터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소금은 같은 양 넣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방법이 동일한데요. 아, 소금물이네. 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설탕을. 단맛을 내기 위해 무첨가 단무지에는 설탕을 1kg쯤 붓습니다. 그리고 첨가물 단무지에는 설탕보다 500배 단 사카린을 2g 정도 넣습니다.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 무첨가 단무지에는 식초를, 첨가물 단무지에는 식초 대신 빙초산을 소량 붓는군요. 이렇게 해서 무첨가 단무지에는 소금, 설탕, 식초만으로 조미액이 완성되었는데 첨가물 단무지에는 아직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뭔지 모를 하얀 가루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군요. 넣고 또 넣고 13가지 재료를 모두 넣고 나서야 조미액이 완성됐습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성분표를 살펴보니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8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 이거. L글루타민산 나트륨. 그다음에 염화칼슘. 염화칼슘. 아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두 사람은 왜 아황산 나트륨. 그다음에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노란색 만들고 그죠. 많이 들어가도 진짜 이것까지는 어떻게 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이거 한 번도 안 여러분이 그동안 간과해왔던 단무지 성분표, 지금부터 그 재료를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무지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합성조미료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우리에겐 MSG로 더 익숙하죠. 안 좋다고 안 쓰잖아요, 요즘. 그리고 무의 탄력을 좋게 만드는 식품 첨가물 콜리인산 나트륨. 단무지의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살려주기 위한 염화 칼슘. 야, 저거 때문에 아삭아삭하게. 칼슘은 물 올 때 뿌리는 거 아닌가요?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도 첨가합니다. 방부제. 마지막으로 물을 노랗게 만드는 치자 황색소도 넣어줍니다. 이만큼만 넣어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다 소량이긴 하다. 그리고 이 모든 가루들이 물에 잘 용해되도록 휘휘 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조미액의 맛은 어떨까요? 먼저 무첨가 조미액. 굉장히 시고 짭니다. 13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조미액은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큰 숨 쉬시는데요. 아까와 맛이 다릅니까? 약품인 것 같은데요. 흑꽃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그렇지. 자, 이제는 물을 넣을 차례인데요. 준비된 각각의 조미액에 같은 양의 단무지 물을 담가 재워두겠습니다. 소금, 설탕, 식초만으로 만든 무첨가 단무지 조미액. 13가지의 재료로 만든 첨가물 단무지의 조미액. 색소가 과연 들어가니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하얀 거 진짜 색소가 안 들어간 거. 이렇게 7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자, 물을 꺼내어 단무지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무지 물. 무엇보다도 색깔 차이가 확연하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첨가 단무지는 색도 선명하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면서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단한 정도를 확인해보니 무첨가 단무지는 쉽게 눌리는 반면 첨가 단무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아하. 절여지는 손가락의 강도를 높일수록 무첨가 단무지는 더 깊게 눌리는 데 반해 첨가물 단무지는 여전히 꼼짝도 않습니다. 급기야 손가락이 튕겨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단무지 속은 어떨까요? 맛이 어떨지. 무첨가 단무지는 무 본연의 색 그대로군요. 마치 삶은 무 같습니다. 아, 이게 다. 첨가물 단무지는 썰리는 소리조차 더 경쾌합니다. 속까지 노란 물이 곱게 들었군요.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란색이 더 맛있어 보이고 또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이게 더 훨씬 아니 근데 저는 또 흰색이 왠지 좀 더 깨끗해 보이는 하얘니까 그냥 무게 썰어놓은 것 같아요. 맛은 있어. 이게 좀 더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맛이 더 있고 좀 더 시고 이게 달고. 짜기만 한 무첨가 단무지 염도를 측정해 봅시다. 아, 무첨가 단무지도 있군요. 무첨가 단무지의 염도는 조금만 넣은 거. 1.34%. 그렇다면 달짝지근한 첨가 단무지의 염도는 어떨까요? 좀 낮을까요? 1.81%. 짜기만 했던 무첨가 단무지보다 염도가 더 오히려 높았습니다. 높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소금을 많이 넣지만 우리 입맛이 너무 짜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사카린이라든지 감칠맛을 내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넣어서 우리의 혀가 그 짠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도 우리의 입맛은 짠맛을 많이 못 느낍니다. 너무 짜기만 하면 맛이 그리고 없으니까. 대부분의 단무지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빙초산. 여러분, 빙초산이 뭔지 아십니까? 약간 위험한 거 같아요. 근데 이 빙초산도요 이게 총센 거잖아요. 식초보다 한 막 훨씬 강한 더 거 막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한 식초가 빙초산일까요? 감도가 식초와 빙초산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엷은 노란색을 띠는 데 반해 빙초산은 무색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어떨까요? 냄새만 못 따라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잘. 몸서리치는 실험맨. 독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저 먹어도 아주 돼요? 살짝 맛봤습니다. 기겁하는 실험맨. 내가 다시다. 빙초산의 맛이 어떻습니까?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빙초산이 진한 식초가 맞습니까? 빙초산은 절대 식초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빙초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키면 식초가 되는 줄 아시는데 빙초산은 식초와 상관없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일 뿐입니다. 식용 빙초산이라고 파는 것 역시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입니다. 일반 양조 식초와는 달리 무색 투명한 빙초산은 석유를 원료로 하여 각종 화학약품 등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초산 이외에 다른 유기산은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가가 전혀 없이 신맛 나는 석유 물질 빙초산. 과연 식초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각각의 수조에 식초와 빙초산을 따라줍니다. 여기에 종이를 넣자 빙초산에 넣은 종이는 금방 젖는 데 반해 식초는 종이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렇게 흠뻑 젖은 각각의 종이에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식초에 젖은 종이는 불길에 검게 그을리는군요. 반면 빙초산에 적신 종이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종이에 불이 붙고 마는데요.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빙초산 증기에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꽃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이네. 빙초산 때문에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좀이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빙초산이나 식초를 바르는 것도 해롭다고 합니다. 한 살이 간 넘은 이 아기는 4개월 전 부엌에 있던 빙초산을 건드렸습니다. 빙초산이 몸에 쏟아지면서 2도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식용 빙초산에 의해서 이 정도로 화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다들 어이가 없어요. 빙초산이 정말 그런 거냐라고. 한 병원 조사에서도 화학물질로 인한 화상 환자 4명 중 1명은 빙초산 때문에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2도 화상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이식술 또는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마셨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화상뿐만이 아닙니다. 빙초산을 마셨을 경우 위장과 신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빙초산이 단무지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화학물인 빙초산은 현재 시폭장애 현상, 발암성 유해론 등이 대두되면서 유럽 등지의 선진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단무지, 피클 등 절임류 생산 식품 업체들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빙초산을 먹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빙초산 사용 제한을 두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빙초산이 이렇게 소비자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무지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는 거야? 이렇게 힘없이 쪼그라든 무가 식품 첨가물만 있으면 탱탱하고 매끈한 무로 대변신. 대체 무에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이 소리죠. 잠시 후
단무지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무지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김수용 씨, 단무지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그럼요. 쭉 예. 그동안 살아오신 또 연륜이 있으니까. 무첨가부터, 무첨가. 그래, 무첨가부터 다 한번. 드세요, 다 드세요. 네네. 무첨가는요. 네. 사과 있죠, 사과. 사과예요? 사과를 한 이틀 삭힌 거 있죠. 그런 맛. 김장 담글 때 짠물을 담궜는데 소금물을 잘못 부어서 무가 물러진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수돗물에 며칠 담궜다가 밥상에 올린 거. 첨가물 많이 들어간 이 노란 단무지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들어있어. 얘는 되게 오래된 단무지 같고 얘는 어제 만든 거 같아. 안 만드는 거. 씹히는 게. 첨가물이 뭐가 있냐면요. 빙초산, 사과산, 포도당, 사카린 나트륨, 소르비습스칼륨, 뭐야 이게? 젖산 구연산, 폴리안산 나트륨, 시자 황색소, 영화 칼슘, 아황산 나트륨, 엘르글루민즘 MSG. 예. 하여튼 뭐 13가지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것 같네요. 아니 되게 단순한 식품인데 뭘 이렇게 많이 넣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게. 스펀지 2.0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거나 발견해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다 들어갔다고 돼 있는,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성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게 왜 필요한가 그렇죠. 정확히 확인하고자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예. 치킨 먹을 때 먹는 흰 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아, 예, 그 치킨 무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첨가물이랑요? 그렇죠. 아니, 그럼 국물 차례돌로 맛있는데? 치킨무의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무가 그 조선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둥글고 좀 단단한 그런 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을 안 내니까 색소를 쓰지 않는다는 점도 뭐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첨가물들은 뭐 함량만 조금 좀 다른 정도지 뭐 비슷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좀 놀라고 있습니다만 단무지의 비밀은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다. 첨가물로 해결 안 되는 식품은 없다. 첨가물은 식문화의 새로운 기수다. 2005년에 발간된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책이 있구나. 그동안 제조업체가 함구하고 있던 식품 첨가물의 비밀을 모두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 비밀의 풍부자는 바로 아베 제가사. 식품 첨가물 회사의 직원이었던 그는 움직이는 첨가물 사전이라 불리며 식품 첨가물의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식품 첨가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딸을 보며 아베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다. 진짜? 그제야 죄책감을 느낀 아베는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식품 첨가물 개발에서 손을 뗐던 것입니다. 그는 식품 첨가물 반대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고 아베의 용기와 노력 덕분에 검은 베일에 가려있던 식품 첨가물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곁들여 먹는 단무지. 그동안 여러분은 단무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드셨습니까? 단무지 하나에 최대 13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진실. 대체 단무지에 이렇게나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탱탱합니다, 아주. 이빨이 안 들어갈 정도예요. 이빨이. 오우, 탄력이 아주. 탱탱하고 단단한 단무지의 비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력 없이 힘없고 쭈글쭈글한 이 무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 식품 첨가물만 있으면 감쪽같이 해결됩니다. 무의 탄력을 좋게 만드는 폴리인산 나트륨. 보기엔 그저 하얀 가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폴리인산 나트륨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폴리인산 나트륨 수용액에 물을 24시간 동안 재워둡니다. 물을 꺼내어 확인해보니 아까 그건가요? 표면이 매끈한 것은 물론 탱탱해졌습니다. 자, 전과 후를 비교해봅시다. 폴리인산 나트륨으로 절인 무는 단단한데 비해 소금에만 절인 무는 누르고 힘이 없습니다. 바람 넣는 타요에 소금에 절인 무는 손가락 자국까지 깊고 선명하게 남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에 휘어지는 정도를 비교해볼까요? 소금에만 절인 무는 쉽게 몸통이 휘어지지만 폴리인산 나트륨에 절인 무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의 파워. 이쪽은 탱탱하고 매끈한 데 반해 이쪽은 축 처진 채로 쭈글쭈글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경쾌한 소리. 여기에는 식품 첨가물의 속임수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 아삭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염화칼슘이라는 식품 첨가물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을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되게 두꺼운 무게죠. 자갈. 되게 자갈 같기도 하고 자갈. 냄새가 맡아봐요. 병원 냄새나. 아, 병원 냄새. 그 있잖아요. 병원 소독약이라 그래야 하나? 염화칼슘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습기 제거제의 주요 성분으로 이용되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도로의 제설 작업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번에는 이 염화칼슘 수용액에 물을 24시간 동안 절여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의 아삭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이분 계속 먹는 것만 해. 어머, 바삭한다. 어머, 이가, 어우. 무첨가 단무지는 며칠 지난 좀 무른 단무지 같습니다. 그리고 첨가 단무지는 단단한 게 지금 막 가공 끝난 신선한 것 같습니다. 식품 첨가물 하나로 무의 식감까지 좋게 둔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무지를 물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첨가물 들어간 상상이 가십니까? 물이 노래지지 않을까? 5분 정도 가열하자 색깔이 나오는구나. 물의 색깔이 점점 단무지의 색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아진 단무지를 꺼내어 하얀 수건으로 감싼 후 단무지를 꼭 짜보았더니 색소가 묻나 봐요. 놀랍게도 수건에 단무지의 노란 빛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는 바로 천연색소의 일종인 치자황 색소의 염색 효과였던 것입니다. 단무지를 오래 절여서 노란 줄 아셨습니까? 이 치자황 색소만 있으면 단무지는 맛깔스러운 노란색으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치자황 색소는 현재 라면, 햄, 드레싱 소스, 바나나 우유 등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연 색소인 치자황 색소는 섭취해도 안전한 겁니까? 천연색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서는 타르색소가 사용됐었는데 타르색소가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으면서 단무지에 타르색소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흰 단무지가 사용되다가 요즘엔 치자황 색소가 염색된 단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자는 원래 약물로 사용되어서 물론 식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자에서 치자황 색소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물질이 첨가되어서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치자황 색소가 간 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치자황 색소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에 저어서 식품 첨가물 사전을 살펴보면 쥐에게 이 치자황 색소를 투여한 결과 설사와 혈액 이상은 물론 간장 출혈, 간세포의 변성을 보였다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노래지는 단무지. 지금 이 단무지들은 오래 절인 순서가 아닙니다.
색소가 많이 들어간 순서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단무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 MSG로 잘 알려진 합성 조미료지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 MSG의 맛은 어떨까요? 그냥 먹어도 돼요? 짜다가 쓴맛이 납니다. 요즘은 MSG의 유해성이 대두되면서 무 MSG라고 표기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무지에는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MSG를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MSG의 주 성분인 글루타민산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 과량의 글루타민산이 신경 조직에 흡수될 경우 신경막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에서는 성인과는 달리 보다 더 민감하여 소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뇌하 수치에 손상을 가져다줘서 성장뿐만 아니고 일반 기능에 이상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인 경우에서는 두통, 메스꺼움, 팔꿈치, 또 목 부위에 전달되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서는 숨이 가빠지고 호흡 곤란이 호소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점에서는 MSG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중국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 중군, Chinese Western Syndrome이라는 용어조차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조미료의 포장을 살펴보니 MSG가 미국 FDA가 인정한 안전한 물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FDA에서 안전하다고 말한 양은 미국인의 1일 평균 섭취량 0.5g. 하지만 한국인은 이것의 40배 초과. 그래도 MSG가 안전한 겁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MSG가 비만, 과체중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대 13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단단히 절여진 단무지. 과연 우리가 먹어도 안전한 겁니까? 단무지 속에 식품 첨가물이 최대 13가지나 되게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 규정에 맞게 첨가되어 단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식품 첨가물이 사용 허가되려면 독성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독성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사용 허가됩니다. 따라서 이 검사 결과를 충족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식품 첨가물만 섭취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 식품 첨가물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단무지와 같이 10개 이상의 식품 첨가물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인체에 일어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무지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로 똘똘 뭉쳐 만든 김밥. 혹시 김밥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근,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부터 단무지, 햄, 맛살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그렇다면 김밥에 존재하는 식품 첨가물은 얼마나 될까요? 단무지엔 최대 13가지. 저걸 다 헤아린다고요? 햄. 맞아. 또 햄과 맛살에는 어느 정도나 들어있을까요? 햄은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해 최대 15가지, 맛살에도 계향 합성 착향료를 비롯해 최대 15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헤아려 보니 김밥 한 줄에는 약 40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정성스레만 김밥에도 식품 첨가물은 존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식품 첨가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실험맨. 그렇다면 식품 첨가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입한 단무지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가 식품 첨가물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오, 진짜? 이를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단무지가 싱겁게 느껴진다면
약간의 설탕과 식초에 잠시 재워둔 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 괜찮네. 식품 첨가물에 포장된 단무지의 진짜 모습 이제 아셨습니까? 아, 다른 색소를 넣나 보구나.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식품 첨가물로 절여진 건 무가 아니라 맛있어. 어쩌면 당신의 혀일지도 모릅니다.